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처음으로 할 이야기는 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3월 제일 처음 모든 반 수업 들어갔을 때 동일하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저를 도와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 일단 저자 소개랑 책 소개를 조금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은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리처드 탈러? 어쨌든 리처드 테일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썼던 책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 해서 우리나라 최병천 이 사람을 뭐라 불러야 되지? 소장님이 썼던 그 두 개의 책을 보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책 내용과 그다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이거저거 좀 엮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빨리 말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좀 길게 말하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수업 시간에 저는 이거를 45분 동안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떠버렸거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학생들 하면은 중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진로 교육이라는 거래요. 진로 교육. 진로 교육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직업이에요. 여기까지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실은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저 참 많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너는 의사가 되고 싶구나, 너는 검사가 되고 싶구나, 너는 뭐 교사가 되고 싶구나, 너는 아직 꿈이 없구나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반의 학생이 20명이라고 해보면 한 10명 정도는 장래희망이 없어요. 대략 10명 정도는. 장래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원하는 장래희망이 너무나도 많아서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정말로 장래희망 아예 그냥 없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명 정도, 그러니까 한 50%의 친구들도 한 절반 정도는 나눠져요. 진짜로 장래희망이 완벽하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진짜 다가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친구들, 그러니까 나머지 25%도 일단 이걸 장래희망이라고 했는데 아직 많이 고민이 돼요.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양하게 학생들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직업이 중요할까요? 직장이 중요할까요? 직업이 중요할까? 직장이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과 직장이 같은 말은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교사라고 말하는 거는 직업인데요. 직장은 제가 학교라는 이 공무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원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새 여기저기 연수를 하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강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직장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좀 가정을 좀 할 거예요. 이 두 개의 책은 둘 다 경제랑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서요. 사람을 좀 다르게 사람을 가정해. 이거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 리처드 테일러 표현으로는 이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은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좀 가정을 할 거예요.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한 달에 아니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1억을 버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좀 가정을 하고, 뭐 물론 이콘이 정확하게 이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장래희망이라고 말하는 건 이 직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직업이 진짜 중요할까? 아니면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연봉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리처드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은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인데요. 대학교 교수인데 얼마 전에 그
비서를 한 명 채용을 했더라고요. 승자의 저주 책에 나온 내용이야. 근데 비서를 채용했는데 되게 똘똘하고 굉장히 좋은 비서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되게 좋다, 이 사람이랑 계속 오래 가야지 했는데 한 2주 있다가 이 사람이 퇴사를 했대요. 왜 퇴사를 했지? 라고 물어봤더니 IBM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다국적 IT 회사에서 자기를 비서로 채용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가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생활했을 때도 대학교 교수 옆에 있는 비서보다 그쪽에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연봉과 훨씬 더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떠나 보내줬다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좀 경제학적 개념과 여기에 뭔가 문제점이 하나 생겼대요. 무엇이 문제점이었냐 했더니 이제 경제학 개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일물일가의 원칙이라 부르고요. 영어로는 Law of One Price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뭐냐면은 하나의 제품에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실습을 막 이제 곧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 요거 칼이 있어요. 이 칼을 내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칼의 가격이 많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칼을 편의점에서 살 때랑 아니면 마트에서 살 때랑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살 때랑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실은 만약에 우리가 배송비가 없다라는 가정이라면은 칼의 가격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칼을 2,000원에 판매하고 B라는 회사에서 칼을 1,000원에 판매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만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모두 다 구매하면 우리 거 칼이 잘 팔리네, 그럼 칼의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쪽에서는 우리 칼이 안 팔리네, 우린 칼을 싸게 팔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얘는 가격이 떨어져서 1,800원, 1,500원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는 1,500원을 다시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같아진다 라고 말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거든. 근데 사람도 판매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판매하면은 사람의 판매 가격, 사람 판매하는 가격이라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연봉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다면은 그 사람은 어딜 가서든 같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가정은 일단은 비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비서라는 직업은, 이 비서라는 직업이 대학교 교수 옆에서 비서를 하든 아니면은 IT 회사에서 비서를 하든 월급이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말이 맞잖아. 그래야지 한 사람에게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쪽에 가면 더 좋은 연봉과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실은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직업과 직장과 무엇이 더 연봉에 더 큰 영향을 끼치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먼저 말을 할게요. 직장을 고르는 것, 직업을 고를 때는 연봉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높은 연봉도 있겠지만 연봉 말고도 복지, 이 회사를 결정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회사 주변에서 살아갈 때 이 회사랑 제휴되어 있는 데만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인정, 사회적으로 야, 이 직업은 정말 너무너무 좋다, 아니면은 직업의 안정성, 이 직업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이 직업을 하다가 중간에 육아휴직이 뭔가 해도 다시 복귀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진짜로 여러 가지 직업을 결정할 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위치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제쳐놓고 그냥 연봉이라는 거 하나로만 봐봤을 때 우리가 직업보다 직장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해보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최병천 소장님이 썼던 좋은 불평등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이란 단어랑 불평등, 되게 안 어울리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치돼 가지고 움직였던 적이 많다라는 말 하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그냥 쉽게 결론을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좋은 직장이라고 불렀던 거는, 이 좋은 직장은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에 일하는 남자 한 40대에서 50대 사람을 보통 보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삼성전자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단 말이야. 이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첫 번째, 이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다. 두 번째, 이 기업은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이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정말로 첨단 산업에 가까웠다. 여기에다 하나를 더 더해보면은 그 책에서 썼던 표현을 하면 제국의 질서. 정말로 돈이 많거나 인구가 많은 쪽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쪽에 아니면 그들과 같이 거래하는 쪽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전체적으로 지난 몇십 년간 한 30년에서 한 50년간 부를 가장 많이 가져온 직업에 해당을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어떤 결론이 되냐면 이것과 반대적인 일을 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수출과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국내 시장 이거를 보통 내수라고 말하거든요. 내수랑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 대기업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 소기업. 그러니까 대충 10인 이하. 작은 기업이었다. 첨단 산업이 아니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꾸준히 했었던 산업.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너무너무 신기해서 막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평상시에 많이 소비하는 평상시 소비랑 관련 있는 직업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엮어보면은 무엇이 나올까? 이 세 가지를 엮어보면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음식 및 숙박업과 관련된 직업이 가장 많이 소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 이 두 개의 책을 봤을 때 나는 나중에 교사로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해야 되거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좀 섞어 봅시다. 세 가지 내용을 섞으면서 결론을 한 3분 안에 낼 거예요. 첫 번째, 중학생들은 아직 절반, 좀 심하게 보면 한 75% 정도는 장래 희망을 잘 고르지 못했다. 두 번째, 그리고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보다, 아니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보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느냐가 생각보다 학생의 연봉에 많은 학생이 아니지 사람의 연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쪽보다는 이쪽에 해당했다 라는 말을 섞어보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은 저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장래 희망이 없다면, 진짜로 장래 희망이 없다면 앞으로 돈을 잘 벌 산업이 어떤 거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쪽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너의 미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저에겐 나게 됐어요. 제 결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기술교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래희망 없어? 네. 그러면 그래도 요즘 잘 나간다는 산업 쪽으로 네가 가는 게 어때? 그러니까 요새 잘 나간다는 산업, 쉽게 말하면 IT, 빅데이터, 아니면 친환경, 아니면 전기차 이런 데를 네가 나중에 장래 희망을 삼고 네가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 게 네가 잘 모르지만 네가 현재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숙박업을 하는 것보단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결론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분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굉장히 높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백종원 선생님이라 불러요. 백종원 사장님. 전 그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분이 정말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개인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기왕이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문제는 이런 직업들을 우리가 잘 몰라.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삼성전자까지는 알겠지. 삼성전자는 뭘 팔지? LG는 뭘 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기업이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 이 기업은 뭘 팔지? 왜 LG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가지? 그 전에는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두 번째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뭐가 다르지? 아마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대 중후반이 되잖아요. 아마 알 거예요. 아마 알겠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막 열심히 직업을 골라야 되는 사람들은 아는데 솔직히 10대, 그것도 10대 중반에서는 이 직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실제로 관심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큰 줄기 중 하나인 대학교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기업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부모님하고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발 제 유튜브를 보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좀 이것보다 좀 다른 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래희망 고를 때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되 뭔가는 좀 부모님도 나름대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직업을.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음식을 고른다라고 할 때 아무거나 더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하면서 음식의 2만 개를 보여주면은 그거는 고르라고 시키는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야, 이 음식점에 왔어요. 이 음식점에서 원하는 음식 원하는 대로 골라도 돼. 근데 엄마가 아빠가 봤을 때 이 음식점은 이런 종까지 쳐버리네. 이 음식점에서 이런 음식이 맛있었어. 그러니까 이 음식들 중에서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야.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뭐 결정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도 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거고요.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남을 때마다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 시간표로 봤을 때는 주초 앞쪽에 조금 더 시간이 많으니까 유튜브는 아마 앞쪽에 조금 더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찍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올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안녕.